9.11 테러 공격. 비행기의 엄청난 충격력 때문에 트윈타워가 이렇게 기울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트윈타워는 1시간 이상 튼튼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트윈타워는 카드의 집처럼 수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이상한 붕괴의 주된 이유는 타워의 구조적 설계, 즉 주변 튜브 디자인 때문이었습니다. WTC의 콘크리트 바닥은 이 트러스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 당시 제트 연료 연소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여 트러스가 처졌습니다. 무겁고 처진 바닥이 건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잠깐!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붕괴 뒤에 숨겨진 물리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건물의 기하학적 구조와 설계 세부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건물에 고르게 분포된 칼럼을 튜브인 튜브 배열로 재배치하면 주변 튜브 디자인에 생동감이 더해집니다. 이 사무실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우아하고 편리하며 넓은 데다 사무실 내부에 자극적인 칼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지니어들이 두 고층 빌딩의 이 독특한 주변 튜브 디자인을 선택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이 선택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 사무실의 디자인을 상징적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디자인과 빠르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의 거대한 칼럼은 사무실 바닥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의 외부 칼럼이 타워의 높이에 걸쳐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 개의 조립식 패널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의 패널은 높이가 3층에 달하는 3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패널은 스판드렐 플레이트로 함께 고정됩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패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대신 높이가 오름차순으로 반복해서 연결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외부 칼럼의 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캥거루 크레인이라고 불리는 이 귀엽지만 거대한 크레인은 WTC의 건설 속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 혁신적인 크레인이 어떻게 스스로 올라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피스톤이 작동하면 크레인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한쪽으로만 구부러질 수 있는 이 흥미로운 지지 구조는 크레인이 이 위치에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피스톤의 아래쪽 부분이 접혀집니다. 다시 한번 한쪽 플렉스 지지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이제 크레인이 제대로 세워졌으니 이제 크레인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프레임을 베이스에 부착할 차례입니다. 크레인이 올라가는 모습이 멋져 보이시죠? 크레인의 높이를 높이려면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합니다. 프레임 잠금 장치를 조립할 때가 되자 인근 캥거루 크레인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WTC 타워는 미국에서 이 혁신적인 크레인을 사용한 최초의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작업자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셨나요? 사실 이 간단한 기술 덕분에 타워가 충격을 받고도 1시간 이상 버티다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프레이 폼 단열 공정입니다. 이 특수 액체를 금속 표면에 분사하면 거품과 같은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 폼은 등급에 따라 한두 시간 동안 열이 강철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유용한 기술은 응급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때까지 건물을 보호합니다. 트윈타워의 트러스와 칼럼은 이 스프레이 폼 단열재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제 디자인의 두 번째 주요 구성 요소인 코어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코어는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타워의 중력 하중 대부분을 견뎌냅니다. 코어의 각 칼럼은 그 아래에 있는 칼럼에 용접되었으며 각 칼럼의 높이는 약 30에서 50m였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층에 I형 거더가 부착되었습니다. WTC 타워의 붕괴 과정을 확대하여 분석해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층이 순차적으로 붕괴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붕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WTC의 바닥 연결 구조에 대해 알아봅시다. 60피트의 높은 경관에서 외부 칼럼과 코어를 연결하는 것은 트러스 배열로만 가능했고 빔이 쳐졌을 것입니다. 건설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바닥의 일부를 조립식으로 제작했습니다. 그 다음 트러스 일부를 서로 연결하고 그 위에 철판을 얹어 고정했습니다. 트러스는 다소 독특한 방식으로 칼럼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트러스 연결은 붕괴의 주요 원인이자 정보 보고서에서 가장 적게 언급된
이 작고 중요한 강철 시트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의 상부 코드는 이 역 L자형 강철 조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시트는 이 작은 스탠드오프 플레이트를 통해 스판드릴 플레이트에 용접됩니다. 이러한 연결부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타워가 무너지는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이러한 세부 사항을 염두에 두세요. 흥미롭게도 트러스의 너클은 강판에서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이 철근 시스템과 더 강하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바닥 디자인에서는 강철 트러스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트윈 타워의 바닥이 완성되어 호화로운 오픈 플로어 오피스 공간이 날개 돋친 듯 팔릴 준비가 완료됩니다. 각 타워의 맨 꼭대기에는 네 번째 중요한 구조 요소인 햇 트러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트러스 구조물은 코어와 외부 칼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햇 트러스는 타워 꼭대기에 있는 안테나를 지지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제 WTC 타워의 전체 구조에 대해 살펴봤으니 이 흥미로운 카드의 집 붕괴 뒤에 숨겨진 물리학에 대해 알아봅시다. 납치된 제트 여객기가 북쪽 타워에 충돌하면서 최대 6에서 8층에 이르는 주변 칼럼의 미로가 파열되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코어 칼럼의 약 60%가 손상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계단도 손상되어 약 1,600명의 사람들이 타워 위에 갇혔습니다. 보잉 제트 여객기의 충격적인 충돌은 타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건물의 튼튼한 기반과 건물에 설치된 수천 개의 작은 점탄성 댐퍼 덕분에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고무 기반 댐퍼는 충격력을 어느 정도 흡수했습니다. 실제로 이 댐퍼는 타워에 놀라운 유연성을 제공하여 바람이 부는 날에는 최대 12인치까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타워는 충돌 후 1시간 이상, 심지어 기둥 벽에 거대한 구멍이 생긴 후에도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는 나머지 기둥, 즉 주변 기둥과 중심 기둥이 충돌 부위 위의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칼럼이 그렇게 잘 버텼다면 타워가 무너진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붕괴의 촉매제는 추락 후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6에서 8층에서 다량의 제트 연료가 격렬하게 연소하면서 온도가 급상승했습니다. 트러스에 영상 초반에 설명한 보호용 단열 코팅이 없었다면 타워는 10에서 15분 만에 무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단열 스프레이 덕분에 1시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연료를 태우면서 열이 무려 섭씨 1000도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강철은 섭씨 1000도에서는 녹지 않지만 확실히 부드러워져서 사진처럼 트러스가 처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처지면 주변 튜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제 앞에 두 가지 바닥 디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이 직선이고 두 번째는 바닥이 처진 디자인입니다. 첫 번째 디자인인 직선 바닥에 힘을 가하면 사실 중력 하중이기 때문에 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벽은 굳건하게 서 있죠? 하지만 두 번째 디자인인 처진 바닥 디자인에 동일한 힘을 가하면 벽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처짐입니다. WTC 주변 설계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했으며 일부 붕괴 동영상에서 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매우 선명합니다. 이는 처진 콘크리트 바닥의 무게로 인해 내부의 경계 칼럼이 찌그러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변 튜브도 온도 상승으로 인해 약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주변 튜브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시다. 이 간단한 캔은 주변 튜브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캔이 대형 UPS 세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캔의 작은 찌그러짐을 더하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세부 사항을 확인하면 맙소사 완벽한 수직 붕괴였습니다. 보시다시피요. WTC 주변 설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험과 마찬가지로 축 방향의 힘이 움푹 들어간 둘레 튜브 디자인을 통과하면
움푹 들어간 부분만 무너집니다. 이것은 좌굴의 명백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좌굴을 경험했거나 적어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좌굴은 가느다란 빔에 축 방향으로 압축 하중이 작용할 때 발생합니다. 움푹 들어간 부분 때문에 훨씬 낮은 하중에서 좌굴이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중앙 코어가 최상층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닥이 코어와 어떻게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았습니다. 게다가 고온으로 인해 이러한 연결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함몰로 인해 바닥이 무너지는 동안 코어의 지지대는 단순히 부러질 것입니다. 코어와 거의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는 분명합니다. 전체 최상층이 아래쪽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최상층 15개층의 무게는 타이타닉과 맞먹는 38,000톤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해트러스와 보잉도 함께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무게의 갑작스러운 충격력이 바로 아래층을 덮치면서 아래층이 무너졌습니다. 충격력이 크고 압축력이 강했기 때문에 주변 튜브도 거의 즉시 구부러졌습니다. 이로 인해 불행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바닥이 하나씩 계속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무게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참사 당시 영상을 보면 붕괴 당시 주변 칼럼이 부서지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이는 좌굴로 인한 것입니다. 북쪽 타워는 13초 만에 무너졌고 남쪽 타워는 11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타워가 건설되기 전에 이 정확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비행기 충돌 테스트에서 이 타워 디자인은 충분히 잘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갤런의 제트 연료로 인한 화재였고 다른 하나는 비행기의 크기였습니다. 테스트 당시 엔지니어들이 고려한 가장 큰 비행기는 실제 충돌한 비행기의 절반 크기인 보잉 707이었습니다. 트윈타워 명예로운 위치에 세워진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타워는 구조 전략과 건물의 열 설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 월드 센터의 엔지니어들은 비상 계단을 둘러싸는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 벽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꺼운 콘크리트 벽은 건물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분명한 이유로 그들은 철근 코어 설계에서 벗어났습니다. 비행기 추락 시에도 콘크리트 코어는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바닥의 경우 이번에는 철근 구조물을 노출시키지 않고 콘크리트로 완전히 덮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바닥 철근 구조물이 처질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건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안전 조치를 통해 새로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서반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붕괴의 물리학을 잘 이해하셨으니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충돌 후 북쪽 타워는 1시간 42분 동안 견고하게 서 있다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남쪽 타워는 단 56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 시간 차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추락 지역 위층의 무게 때문입니다. 남쪽 타워 추락 사고는 북쪽 타워보다 14층 아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남쪽 타워가 연료 연소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하중을 견뎌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쉽게 좌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북쪽 타워가 먼저 충돌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무너진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계단은 탑승자를 대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계단으로 겨우 몇 명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계단이 석고 파편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계단은 중앙 핵심 구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쪽 타워의 A 계단만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단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945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붕괴 사고를 9.11 테러와 비교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살아남았지만 WTC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두 사건은 사고에 연루된 비행기의 크기를 고려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사고에 연루된 비행기는 작은 폭격기인 반면 WTC는 거대한 여객기와 충돌했습니다.
트윈타워의 기초 공사를 하는 동안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세심한 배려가 놀라웠어요. 흙과 건물 주변에 이상한 콘크리트 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슬러리 벽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임무는 인근 허드슨 강에서 물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타이백 케이블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벽을 강화한 방법을 보세요. 엔지니어들은 7층 깊이에서 튼튼한 안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콘크리트 기초는 여기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새로운 기반 기술을 욕조라고 불렀습니다. 흥미롭게도 욕조 기반에는 2개의 터널도 수용했습니다. 이 튼튼한 기반 덕분에 거대한 비행기의 충격력이 건물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건물을 실제 타격 위치보다 5층 위쪽에서 공격했거나 주변 튜브 설계 대신 일반 철골 칼럼 설계를 사용했다면 트윈타워가 붕괴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가 바닥과 코어의 연결부에 튼튼한 접합부를 사용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테러의 배후에 있는 테러리스트들도 비행기 추락 후 발생한 모든 물리학적인 현상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며 심지어 이런 엄청난 건물 붕괴를 예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물리학은 잔인합니다. 트윈타워가 무너진 후 형성된 엄청난 양의 잔해를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잔해를 치우다 보면 굳건하고 용감하게 서 있는 칼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물 중앙 코어의 칼럼입니다. 붕괴에 대한 모든 과학적 설명이 끝난 후에도 댓글 섹션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WTC-7 타워는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건드릴 수 없는데도 무너졌잖아요. 이에 대한 과학적 설명도 있지만 이 동영상에는 없습니다. 이 영상은 이미 15분 길이입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 부분도 다루겠습니다. 이제 이 용감한 칼럼에 대해 현재 WTC 기념관인 박물관으로 옮겨졌고 이 칼럼은 여전히 그곳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면 페트론에서 후원해주세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